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 ECM 본부장 김준곤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향후 ECM 시장 전망에 관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굳이 이 코로나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ECM 시장, 특히 IPO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될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 2019년 최근 이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연도별 공모 금액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IPO 시장에서 공모 금액이 한 8조 원 정도를 기록했었고요. 그 작년에는 한 3조 5천억 규모였었는데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올해는 이제 2017년에 최고 수준을 뛰어넘어서 한 10조 원 가까이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전반적인 이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하락이라든가 공모 시장의 침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2017년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는 이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이보다는 이제 조금 많은 수준 이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전체 IPO 시장에서 상장 심사 승인율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쟁률에 관한 사항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다소 변화가 있지만 작년까지는 대체로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상장을 진행하다가 상장 심사 중에 철회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이 미승인을 받았던 이런 회사들의 전반적인 그 현황에 대해서 표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여러 기업들이 저마다 다 다른 사정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제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든가 또는 영업의 계속성에서의 불투명이 높았다든가 대체로 한 두 가지 정도로 사유는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상장할 때 공모 가격이 결정되는 그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이 신고서의 공모 가격의 밴드가 제시가 되면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공모 가격 밴드 범위 내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파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서 결정이 되거나 혹은 상단을 초과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 또는 하단에서 결정이 되거나 하단 미만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 이 양극단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밴드 안에서 공모가격 밴드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비단 2019년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최근 한 4,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공모 시장에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향후 이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좀 개선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나서 상장 이후에 그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파이 차트를 보시면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경우가 이 전체의 47%, 공모 시장의 경우에는 보통 적정가 대비 공모 할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 공모한 기업들에서 절반 가까이가 이 공모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쏠림 현상, 이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전체 연간으로 볼 때 뒤로 갈수록, 특히 11월, 12월로 갈수록
공모주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연말이 가면서 이제 수급 현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뭐 이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서는 작년에 시장에서 뭐 어떤 업종들이 이 공모 시장을 주도했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대체로는 전통적으로 이 인터넷, 소프트웨어, IT 업종들이 이제 뭐 여전히 이제 뭐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했고, 그 이외에는 이제 뭐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업종들이 역시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이제 뭐 리츠와 같은 부동산 관련 상품들이 이제 뭐 작년에 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 올해 이후에도 이러한 상품들이 뭐 시장에 꾸준히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는 이제 뭐 최근 그 시장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이 그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연초에 큰 폭의 하락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의 막대 차트를 보시면 1월 수익률, 2월 수익률, 그 다음에 연간 수익률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체로 볼 때는 한 마이너스 30%, 전 세계적으로 한 30% 정도 하락했다가 4월 이후에 다시 급격하게 반등해서 20% 정도를 이제 뭐 리커버하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 뭐 이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기준금리를 완화하거나 또는 통화정책을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조금 약간 그 긴 안목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어차피 코로나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진정이 된다고 보면 이렇게 풀린 유동성이 과연 어느 섹터, 어느 업종에 이제 뭐 집중이 될 것인가, 뭐 이것을 좀 뭐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뒤에서 다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페이지는 최근 이 공모 시장에 관한 사항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 2, 3월 뭐 3개월 연속으로 이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공모 시장도 대단히 안 좋았다, 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먼저 보시면 그 메타넷 M 플랫폼서부터 센코어 테크놀로지까지 6개 회사가 연속으로 공모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 심사를 통과하고 수요 예측을 한 결과 수요를 모으지 못해서 이제 뭐 그 시장에서 철회가 된 뭐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최근에 어떤 이 공모 시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뭐 이런 현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테이블을 보시면 올해는 뭐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뭐 패스트5라든가 카카오페이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즉 시장에서 어떤 이제 뭐 소구력 있는 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업체들의 공모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로 빠르면 한 6월 그리고 하반기 중에는 공모 시장이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연간으로 볼 때는 작년보다는 이제 뭐 조금 증가된 뭐 이 정도 규모를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이 변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1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 그 제도 변화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일단 이제 뭐 가격 산정, 그 다음에 주관회사의 공모주 물량 배정,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겠다, 뭐 이게 이제 골자가 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어떤 쏠림 현상이라든가 연말로 갈수록 이제 수요가 감소한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좀 눈여겨 볼 만한 제도는 이제 뭐 코너스톤 인베스터를 이제 뭐 두는 뭐 이런 제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뭐 이 공모를 함에 있어서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투자자들을 사전에 모집을 하고, 이 투자자들에게 그 사전에
그 상당 부분의 이 기업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그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배정을 한다. 뭐 이런 그 결과가 되겠고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어떤 시장의 수요 기반이 좀 더 안정적으로 형성되면서 가격도 보다 합리적으로 이제 뭐 책정이 되고, 또한 연간 어느 특정 시점에 이제 이 수급 현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뭐 이러한 현상도 크게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이제 뭐 이 그 코너스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자는 특정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이 그 기업 공모에 관한 정보를 이제 뭐 규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뭐 제공을 하고, 이 투자자들과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가격을 통해서 이제 뭐 이 최종적으로 수요 측에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 이 가격 결정에 참여한 그 공헌이 있는 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정을 하는 뭐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겠다. 뭐 이것이 이제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수제도 자체에도 좀 개편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뭐 크게 보면 주간회사의 자격 제한 완화, 즉 주간회사가 어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뭐 이 그 대표 주간 업무 혹은 이제 주간 업무를 하는데 제한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제약을 좀 완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어느 회사가 대표 주관을 할 경우 그 계열 자산운용사들은 이제 수요 측에 참여를 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제도도 이제 뭐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그 우리사주 배정이라든가 이제 뭐 이 그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이라든가 그 수요 기반을 좀 합리화하기 위한 뭐 이런 제도들이 그 검토가 되고 있고요. 특히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이상을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증거금을 부여하는 뭐 이러한 방안도 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상 중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차단을 하자, 뭐 이런 측면인데요. 그 어느 회사에 대해서 이제 뭐 실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 그 희망하는 수량을 훨씬 더 초과해서 뭐 이렇게 좀 그 과도하게 수요 측에 참여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뭐 참여함으로써 뭐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상장 이후에도 적정 수준의 수익률이 이제 뭐 발생하도록 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DC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뭐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의 수요, 특히 이 리테일 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비상장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뭐 이러한 수요들이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제 뭐 38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KOTC 뭐 이런 데 직접 참여를 하거나, 또는 증권회사 신탁 등을 통해서 뭐 참여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비상장의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상장 기업과는 달리 기업 공개를 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기업 정보가 이제 뭐 제공이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시장에 참여하는 관행에서 어떤 이제 뭐 그레이한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비이클을 하나를 이제 이 공모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고, 이 상장된 비이클을 통해서 비상장 투자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뭐 이런 장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증권회사,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뭐 또는 이제 벤처캐피탈, 뭐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 뭐 참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앞에서 이제 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이 그 코로나를 계기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확대됐는데, 이 사태가 진정됐을 때 이 풀린 유동성이 어느 섹터, 어느 업종으로 집중될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좀 고찰을 해봤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 그 비대면,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기도 한데, 이런 비대면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를 보시면 이 오른쪽에 테이블에서 좀 나름 관련 업종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뭐 그 반도체라든가 이제 뭐 5G 여기는 이제 뭐 인터넷 게임 이렇게 적어놨지만 뭐 폭넓게 보면은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이 뭐 특히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뭐 이쪽으로 좀 확장을 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 이커머스, 핀테크, 헬스케어 뭐 이런 섹터들을 이제 뭐 주요 관심 종목 그 관심 대상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 5G와 관련해서 그 전반적인 이제 뭐 이 데이터 트래픽 추이라든가 뭐 5G 그 요금제 가입자 추이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5G 시대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개막하지 않았다. 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망에 대한 투자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야 되고 그 5G를 지원하는 단말기의 보급률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뭐 이 그 장비 업체라든가 혹은 이제 뭐 부품 업체 또는 보안 등의 솔루션을 지원하는 업체 그리고 이제 뭐 컨텐츠, 플랫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제 뭐 수혜를 볼 것이고 이에 따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이 모바일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뭐 이런 이제 뭐 업종들인데요. 이것은 너무나 이 그 확연하게 눈에 보이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극장에 방문하는 관객 수가 이 그 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2억 명 이상을 상회해 왔었는데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아무도 이제 뭐 극장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OTT를 통해서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뭐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뭐 게임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이런 콘텐츠 업체, 그 다음에 이제 OTT 플랫폼 같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요. 뭐 이 진단 키트 때문에 이제 뭐 이 그 바이오 업체들이 최근에 크게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뭐 이것은 이런 현상은 그 비단 뭐 진단 키트라든가 혹은 백신 뭐 이런 섹터에만 그치지 않고 바이오 섹터 전 분야에 대한 이제 뭐 관심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 그 과거와 양상은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과거에는 이제 뭐 특정 어떤 이제 뭐 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서 1상, 2상, 3상 뭐 이렇게 이제 뭐 이 그 임상을 진행하는 업체들에서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과거와 같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개념의 이제 뭐 업체 혹은 이제 뭐 이 사업 모델보다는 그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즉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제 뭐 이 국내 혹은 해외에 있는 그 대형 제약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활발하게 라이센스 아웃 활동을 하는 뭐 이런 업체들에 좀 더 많은 관심이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뭐 이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섹터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이제 이 비대면이라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반도체 자체가 뭐 쌀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이제 뭐 소부장 뭐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폭넓게 관심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핀테크도 이 좀 더 이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하고 관련해서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금융 섹터의 많은 업체들이 이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 금융 섹터가 원래 이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뭐 규제를 피하고자 이제 뭐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그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는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레이니스나 머니랩스처럼 이제 뭐 이 그 금융 전반에 관련된 이제 뭐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이라든가 뭐 이 대체로 뭐 송금 혹은 간편 결제를 시작으로 해서 그 뭐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이제 어드바이저리 업무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인 통합적인 플랫폼 이런 식으로 이제 업체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러한 섹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상 뭐 이 향후 시장 변화와 이제 뭐 이 그 주목받을 만한 섹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